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시간입니다. 저는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우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몇 시인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좋은 나눔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고 그렇지. 또 싫은 사람 만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안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 책 나를 살리는 말들 2부에 123쪽에 있는 글인데 한 양동이로 물을 듬뿍 주어야 하는 나무예요. 한 양동이로 한 양동이로 물을 듬뿍 줘야 되는 나무예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인호 선생님이 생전에 집을 이제 책을 많이 팔아서 집을 새로 마련해가지고 정원의 나무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씩 줬는데 점점 나무가 죽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원사를 불러서 왜 나무가 죽어가냐 그랬더니 물을 안 줘서 그렇다. 뭔 소리냐. 한 동이를 줬는데. 네, 맨날 한 바가지씩 줬는데 그랬더니 정원사가 이 나무는 한 동이씩 줘야 되는 나무인데 요만큼만 주니까 너무 애 같아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그 얘기를 듣고 최인호 씨가 야, 사람 일도 우리 아들은 한 양동이 사랑이 필요한데 내가 한 바가지씩 주면서 내가 사랑을 충분히 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한 양동이를 줘야 되는 나무인데 하는 그 최인호 선생님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이 책에다가 썼어요, 선생님. 그런 경우가 살다가 많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늘 얘기하다시피 상대방의 눈높이, 상대방의 눈높이, 네. 한 동이를 주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주고 싶은 물의 양이 아니라 네. 상대방이 원하는 물의 양이 중요하다 그 얘기. 네. 나도 나무를 하나 키운 건 아니지만 물을 주다가 말려 죽인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화면을 보면 이 뒤에 바위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바위에 큰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네. 큰 소나무가 저쪽으로 있는데 네네. 그게 어떻게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자랐는지를 모르겠는데 자연 이제 수분이 적으니까 그 낙엽 질 때도 아닌데 이제 솔잎뿌리가 많이 죽어서 떨어져요. 네. 그러고 또 새게 나고 그러는데 바위 틈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소나무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네. 씨가 거기에 들어가서 아마 큰 것 같아. 아, 신기해라. 네. 한 10cm 정도 컸어. 요 정도. 네, 네. 근데 그걸 내가 너무 신기해서 말이지. 맨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놈을 보니까 이게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귀한 나무인데. 네. 솔잎이 자꾸 떨어지고 네. 말이지. 그래서 내 생각, 이거는 물이 적어서 바위에서 물을 땡기는 힘이 너무 어리니까. 수압이. 네, 네. 그래서 내가 물을 진짜 생수로 사다가 귀한 소나무 아이고. 네. 한 동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많이 줬어요. 그 네, 구멍으로 말이지. 아하, 먹어라. 물 많이 먹어라.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한 달 있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생수까지 줬는데. 이토록 정성을 들이고 물을 주었는데 죽다니 네. 섭섭하기도 하고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이 조경을 독일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여자 선생님. 네, 네.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 이래서 내가 물을 줬는데 그럼 죽어버렸다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당장 나한테 묻는 게 몇 시에 물 줬느냐고. 시간을. 네. 그래서 딱 생각할게. 내가 점심 먹고 준 거야. 네, 네, 네. 땡볕이 한창 비칠 때 네네. 물을 주니까 뜨거운 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 아이고, 그냥 화상을 입고 죽어버리고. 화상이 야. 그러니까 정성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돼. 네. 그 나는 물만 주면 저게 살 것이다. 네네. 바위에서 물을 땡겨 단순하게 올리기가 그거 하나 생각하고. 너무 힘들 것이다. 네네네. 이것만 생각하고 땡볕이 열이 한참 오르는 그 시간에 내가 물을 줬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어. 아, 그 물에 잠겨서 죽었어. 저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스님님. 절에 살 때 텃밭을 갖고 오셨어요, 스님이. 상추, 쑥갓 뭐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낮에 스님 목탁 치실 때 그때 물을 듬뿍 준 거예요. 근데 스님이 어느 날 나오더니 왜 자꾸 이것들이 죽어나가느냐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뭐 거기다 물 준 적 있어? 그래요. 그래서 아 제가 뭘 줬다고 그랬더니 언제 줬냐고. 그래서 제가 낮에 줬다고 그랬더니 정말 욕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가 죽였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줘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더라도 네네네. 또 그 과정을 모르면 결과를 나쁘게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 나쁜 결과는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의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좋은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좋은 방법이 과정이 이제 있으려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화초를 갖고도 얘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는지 사흘에 한 번 줘야 되는지 그 지식부터 있어야지 무조건 준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자녀를 키울 때도 아이가 내치면 넷다 다르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자녀분이 네 분이시잖아요. 네 분이시면 네 분의 특성에 따라서 다 주는 물의 양, 물을 주는 시기 이런 게 달랐어야 됐겠네요. 달랐어야 되는데 좀 부끄럽게도 나는 그것을 관찰하지 못했어요. 바쁘셔서.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내가 어려웠고 또 일에도 내가 이제 원래 교수를 하려고 이제 학생 때는 마음 먹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4.19, 5.16을 거치면서 나한테 이제 그 시련이 와가지고 공부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네. 그 내 생각에는 학생들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가 되면 내가 교수가 되겠다. 이 작정을 했는데 네. 거기에 걸리잖아요. 네. 레지던트 코र्스도 제대로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전과가 있으니까 뭐 채용을 안 해주고 이제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예. 그런데 이제 제대를 하고 인사를 내가 각 대학에 다녀서 네. 그때는 8개 이과대학이 있었는데 정신과가 있는 데가 한 5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내 얘기를 듣고 내일부터 전임 강사로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네. 요새 같으면 진짜.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꿀이다, 꿀. 근데 내가 이제 주춤한 거는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원래 완전하면 마음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네. 이 선뜻 내가 대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정을 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근데 간곡히 와서 일을 하라 이러는데 나하고 연고가 있는데도 아니고 네, 네.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가겠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때는 이미 결혼하셨을 때? 물론 결혼해서 네, 애가 넷이나 있고 그러니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타이밍이 그 애들 넷이 각각 다르지만은 그것을 달리 내가 늘 주장하듯이 말이지 걔 탤런트가 뭔가를 관찰하고 뭐 이래가지고 주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요. 애들이 다 그 훌륭하게 커서 네네. 사회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이런 칭찬하는 말로 나한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그럴 때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잘 키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 커줬습니다. 이걸로 내가 위안을 삼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큰아들이 커가지고 나하고 이제 대화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더 가슴 아팠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학교에 나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밑에 세 동생을 돌봐야 되는 소년가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러니까요. 4학년이면 이제 몇 살이라고. 근데 이제 그건 네. 뭐 뒤집어서 좋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독립심을 가지고 그랬다 이런 네. 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또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은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네. 나는 내 발등에 불 끄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챙기질 못했고 네. 안 챙기니까 저가 챙긴 거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선생님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신 것 중에 자생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주셨어요. 자생력. 그런. 소나무가 아까 10cm 있었을 때 생수를 안 주셨다면 시들을 했겠지만 걔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척박한 바위 틈에서. 그것처럼 사람 중에는 정말 사랑을 거기에 맞게 줘야만 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큰 아드님처럼 스스로 이런 환경에서 내가 소년 가장이 돼서 얘들을 돌보면서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생력이 있는 자녀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네. 정말 감사하게도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키운 게 아니라 그 자생력이 높은 고마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의지해서 잘 커준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내 생각은 네. 사람들도 암만 어려도 자생력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문화를 이루고 뭐 그러면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러면서 동물하고 구분하려고 자꾸 애를 쓰지만은 네. 근본적인 본능은 동물이나 우리나 같은 거예요. 네. 그럼 동물은 본능이 뭐냐면 살아남는 본능이지. 네. 그게 자생력이에요. 살고자 하는. 네. 그런 자생력의 흔적이 사람에게도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너무 이 손바닥에 오래도록 올려놓고 네. 부모의 가치관대로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크는 자녀들도 자기가 노력 안 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존심이 생겨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독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는 거거든. 그러나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도 동물과 다름없이 자기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생력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전에 한번 선생님께 말씀 여쭤보고 나눈 것처럼 절대적으로 부모의 애정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생님의 내 자녀분들께는 저는 이제 사모님이신 이동훈 교수님께 한 번씩 말씀을 듣기로는 정말로 그때는 힘드셨다. 그렇죠, 힘드셨다고 하시면서 힘드셨던 주요한 이유가 내가 이대 교수를 하면서 또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아이 넷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내 자녀가 결정적으로 돌봄과 사랑이 필요할 때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줬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소년 가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겼지 그것마저 결핍됐다면 굉장히 박탈감, 결핍감으로 힘들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이 이제 앙금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걸 목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키웠다면 그렇게 강한 애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부득이 해서 이제 그렇게 키운 건데 그래서 우리 선배 교수님 김재현 교수는 그 심리학 김재현 교수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 자격증을 부모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예, 옛날부터 부모는 그 다 주장. 자격증이 있으면서 왜 네. 부모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네, 네, 네.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부모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 보면 뭐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뭐 죽이는 사람도 있고 네.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주장을 한 분이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네. 애들이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커나갈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짐승들도 일찍 이거 세퍼레이션을 하지만은 서로 이별할 때까지는 젖을 먹이고 케어를 하잖아요. 네. 그러고 지 혼자 사냥을 할 만한 시기가 되면은 놔줘 버리잖아요. 네. 안 나갈라 해도 밀어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녀가 뭐 70이 돼도 어린애지. 예.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는 어쨌든 충분한 물을 줘야 되고, 그렇죠. 자생력이 생겼을 때는 안 줘도 되는 안 줘도 되는, 그럼. 그걸 정말 잘 그 구별해서. 구분하기가 네. 참 너무 어려워요. 그러게요. 너무 어렵고 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강의를 듣는 사람은 맞다고 그래요. 네. 맞다고 그러지만은 세상 흐름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물을 많이 주는 쪽이잖아요. 요즘은 정말 이게처럼. 그걸 못 이겨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흐름대로 따라가 버리니까 내 얘기는 맞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세상은 다 다른 옆집은 다 그렇게 그렇지. 하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네, 좀 적어요. 키워드가 자생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선생님께 요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생님께서는 제가 선생님께 반복해서 들었던 말 중에 난 돈을 잘 모른다. 뭘? 돈을 잘 모른다. 어, 돈을 잘 모른다. 그러면 집에서 누군가는 돈을 아는 사람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게 사모님이 아니셨을까? 그러면 사모님이 가족 아카데미아에서도 그렇고 선생님이 하실 때 저는 늘 사모님께서 그 매니저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선생님께는 정말 이런 매니저가 평생 매니저가 없다. 그러면 매니저 관리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니저에게 충분한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듬뿍 준다든지.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저의 롤 모델이시니까 저도 아내가 매니저가 되면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될까 그런 고민이 돼서 살짝 선생님한테 어떤 것을 매니저에게 좀 보상으로 주셨는지. 매니저로 두자면 네. 정권을 주셔야 돼요. 아, 매니저에게 정권을. 네. 그 나는 정권을 줬어요. 예. 예를 들어 병원에서 월급을 타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돈으로 주고 그러면 봉투째 갖다 네네.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주기 때문에 네네. 온라인으로 주고부터는 내가 월급이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네. 모두 정권 다 드린 거네. 어떻게 써든 폐가 망신할 일만 아니면 네. 마음대로 써.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안으니까 어떻게든 가정도 살리고 네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는 하나 나보다는 이제 경제 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학을 잘 알아. 너 정말 잘하시죠. 네. 나는 수학 그러면 뭐 골치가 아파. 절레절레 하시는. 근데 이제 이동원 선생은 다른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면 수학 풀었다. 그러면 머리가 개운해진대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위임해도 네. 그 관리를 좀 잘했지 싶어요. 네. 근데 내가 얼마나 그 무지한 사람이냐면 내가 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왜 그러냐면 공금이 이게 억대거든. 네네네. 이 큰 돈을 내가 만져본 적이 없어요. 네. 작은 것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부회장이 정결하는 조건으로 아, 네. 경제에 관한 부회장이 정결하는 조건으로 네. 내가 했어요. 네. 그러면 나도 이제 돈을 타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강연도 많이 나가고 원고도 많이 쓰고 네. 하니까 그때는 그런 거는 이제 나한테 수입이 있거든. 네.
그래서 이제 월급 받는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온라인 봉급은 아내한테 주고 네. 원고 쓰고 이래서 들어오는 수입은 보수입. 네. 내 관리비로 아, 관리비로. 네. 쓰고 네. 그렇게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퇴임할 때 연금이 얼마인지 뭐 얼마를 받았는지 네. 몰라요. 근데 그거는 일견 생각하면 나는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그 돈 관리하는 사람이 힘들지. 그게 네. 힘들지. 네, 네. 힘들고 뭐 고맙긴 한데 친구들한테 이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바보짓한데 그걸 들고 먹튀를 하면 어떡하냐 이게. 선생님 저는 그거 그래서 지금 내 대답은 내가 일생 동안 애 먹인 거 생각하면 그 먹튀해도 그 값을 못 치르겠어. 경제적인 개념이 없어가지고는 아무리 매니저가 있다고 해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더 그래서 그걸 좀 나는 가져야 내가 돼요. 손자들 이렇게 보면 얘들은 경제 개념이 있어요. 네. 나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얼마를 딱 청구하고 그걸 받으면 저금을 딱 해서 쓸 때 쓰고 나보다 훨씬 지금 나보다 더 나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네, 네. 이 박사는 나 모양으로 경제적인 그런 뭐라고 전응화가 돼가지고는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요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아픈 데를 콕 찔린 것 같아서 저도 아내한테 정권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중간중간 사랑도 주고 해야 되겠어요. 정권을 주고 신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권을 주고 신뢰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랑 나랑 지금까지 이소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